안녕하세요. 레드콜TV 콜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적정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보다도 더 간단한 방식, 제가 쓰고 있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마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모델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주가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할 때 보통 세 가지 방식을 우리는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은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운 방식인 거죠. 보통 첫 번째로 이제 RIM이라고 하는 Residual Income 모델. 요거는 이제 뭐 잔여 이익 모델 또는 초과 이익 모델이라고 하죠. 그리고 DDM 방식, 그리고 DCF 방식. 요 세 가지를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모델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DCF 방식을 우리 증권사에서 주로 채택을 해서 주가 예측을 할 때, 그리고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이 방식을 쓰곤 하죠. RIM이라고 하는 것은 잔여이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죠. 미래의 자기 자본보다도 자기 자본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의 자기 자본이 있는데 내년에 뭐 1억 한 2억을 벌었다. 그러면 1억이 가질 수 있는 1억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9천만 원은 초과 이익이 되는 거죠. 잔여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여 이익들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잔여 이익들의 현재 가치로 땡겨서 그것이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모델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 투자증권인가요? 거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 예측 모델을 이용을 해서 주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증권사에서 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DM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되어야 한다라는 근거에서 나오는 모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주식시장에서는 가능한 모델이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률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DDM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평가하는 모델로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증권사에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쓰는 모델입니다. DCF 방식의 모델인 거고, 이 DCF 방식의 모델은 그런 거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 대부분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많이 사용을 하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적정한 할인율을 가미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서 그 합을 그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좀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DCF 방식을 대부분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DCF 방식을 활용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을 이제 주가 산정 오늘도 한번 해볼 텐데요. DCF 방식입니다. DCF 방식에서
이것은 2028년까지의 추정 매출액과 뭐 EBIT 뭐 이렇게 이제 세전이익까지 이렇게 산출을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FCFF 잉여현금 흐름이죠 이게. 요 잉여현금 흐름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땡겨서 주식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 뭐 세일즈는 매출액일 테고요. 그리고 램시마 SC 이렇게 미래의 매출 규모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래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EBIT는 이제 세전 영업 이익인 거죠. 세전 이익을 산출을 했고 뭐 이 매출액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출 원가라든가 판관비라든가 이것을 제외한 세전 영업 이익이 EBIT 개념인 거고요. EBIT에서 세금을 빼고 그죠? 카펙스는 이제 자본적 지출인 거죠. 자본적 지출은 현금 유출로 봅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도 차감 항목이 되는 거고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순운전 자본 증감의 항목이 있는데 순운전 자본 증감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차감한 그 항목이 있는 겁니다.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차감한 항목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은 유동 자산이 늘어났거나 유동 부채가 줄어들었거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유동 자산이 늘어났다라면 자산을 구입했으니까 현금 유출이 되는 거고 유동 부채가 줄어들었다라면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항목은 차감 항목, 마이너스 항목은 증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이것은 회계상 이제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 관련해 가지고는 플러스 항목으로 실질적 현금 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FCFF 잉여현금 흐름이 나왔죠. 이 항목을 현재 기준으로 다 적절한 할인율을 계산을 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뭐 이것저것 몇 가지 요소를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나온 추정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 수를 나눠주면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증권사에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 방식을 차용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 업무부터 진행을 하고 적정 주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은 제가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인 기업은 관세청의 통계 자료를 통해 가지고도 물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가를 추정해 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이면 개인이 림이라든가 DDM이라든가 DCF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공된 정보 하에서 산출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 이익률이라든가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적절한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영역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자료가 제공이 되면 그야말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적절하게 주가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이거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붙잡고 있을 시간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권사에서 이것을 전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리포트 보시면 뭐 이거는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리포트는 리포트인 거고, 증권사 리포트는 리포트인 거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좀 더 간단한 방식은 없을까? 적어도 자기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알아야지 제가 본인이 지금 들어갈지 또는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2년 후 예상 영업이익을 산출을 합니다. 이 2년 후 예상 영업이익은 증권사의 리포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뭐 다 나와 있죠.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2년 후 영업이익들은 리포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년 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업종 평균 펄을 찾아봅니다. 이것도 당연히 나와 있죠. 그러면 현재 기대 시총이 나올 수 있겠죠. 예, 현재 기대 시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2년 후 영업이익을 적절한 할인율, 이거 뭐 저는 이제 가중평균 할인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증권사에서 쓰는 리포트에서 쓰는 할인율을 참조를 합니다만 현재 기대 시총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가총액을 판단할 수 있을 테고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시총 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적절한 시가총액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나오면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지면 지금 현재 주당 적정한 주가를 산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 한 기업의 주가를 러프하지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2년 후 예상 영업이익을 판단을 한번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하나금융투자 아주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는 상당히 양질의 리포트가 많습니다. 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와 있는 따끈따끈한 리포트이고요. 여기 셀트리온 관련된 추정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2022년, 2년 후 2022년의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조 3,570억 정도 되는 거죠. 2022년에 1조 3,5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자료고요. 저는 이 데이터를 한번 따라가서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조 3,570억을 현재 가치로 한번 땡겨보면 저는 이제 6%의 할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1조 2,800억이 나옵니다. 1조 2,800억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현재 업종 펀은 90이죠. 90이고, 그리고 조정 전에 이제 현재 이제 기대 시총은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네, 115조까지 나옵니다. 115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2년 후의 영업이익을 단순히 업종 평균 퍼로 계산을 해가지고 시총을 이것을 보고선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시총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총 조정에서는 업종 평균 퍼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대형주 또는 중형주, 소형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미래 영업 가치, 그 회사의 미래의 자산 가치, 그 회사의 미래의 성장 가치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총 조정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저는 이제 그 대형주 여부에 따라서는 30%를 차감을 합니다. 예,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업종 평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러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80조가 나왔고요. 80조가 나오고 영업가치, 자산가치, 성장가치 등등을 이 모든 예를 들어서 MS 마켓시어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업종에 따르는 법률적 규제 또는 제도 등등이라든가 또 CEO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조리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것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회사가 현재의 세계적 마켓 시어라든가 그 다음에 마케팅의 뭐 증감이라든가 증가율이라든가 그리고 규제의 속도, 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마켓 시어의 차감적 영향들이 있는가 등등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가장 중요한 또 CEO 리스크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를 증감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이제 좀 자의적일 수 있겠지. 어떤 분들은 플러스 10%를 넣어도 돼.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10%. 이 기업은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적으로 이 기업은 마켓시어를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10%를 한번 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에서는 이게 이제 자산 가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정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요소들은 자회사나 관계사 관련해 가지고 뭐 상장이라든가 또는 요번에 이제 셀트리온에 이제 해당되는 뭐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또는 프리미엄 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 비율도 한번 조정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자회사 또는 관계사 관련해가지고 상장 이슈라든가 합병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20%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 요소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보자는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자, 이것을 계량화할 수 있을까요? 계량화하기 힘들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주어들은 매우 러프한 정보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계량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도 한번 평가를 내려보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성장 가치에서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마켓 확장성, MS 증가율 등등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와 있는 정보이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정보는 우리가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정보 내에서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업 가치 한 10% 증감 요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주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판단을 해서 시총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이게 다 차감 요소밖에 없다, 이 기업은. 그러면 이제 25%가 차감이 되겠죠? 예, 그러면 60조가 나올 테고요. 자, 60조가 나올 테고, 그렇지 않다, 이 기업은, 플러스 증가요인이 많기 때문에 25%를 다 둬야 된다, 그러면 100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60조에서 100조의 수준에서 주가는 형성될 것이라는 저의 추정 주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계산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의 수준은 35조 정도이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주가를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하실 일이고, 어, 저도 이제 주식을 뭐 그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지만, 30년 가까이 하면서, 남아있던 이런저런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아주 간단하게 한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은 어떤가 하고 제가 한번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레드콜TV 콜쌤이었습니다.